MC 윤재홍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명 호텔 부총지배인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프리랜드님 본인 소개하고 하는 일 소개를 해주세요. 서울의 모 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나와서 호텔 쪽으로만 쭉 가서 지금 한 14년째 일하고 있고요. 프론트데스크 판촉부의 레비뉴 매니저 자리를 거쳐서 부총지배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리어에 보면은 배용준, 김승우, 송혜교, 송윤아인데 네. 그중에 김승우 역할이네 그러면. 배용준은 손님이었잖아요. 장기 투. 그렇죠. 다른 점은 송윤아하고 송혜교가 없다는 게 많이 안타까워 죽겠다. 예. 호텔리어가 미모 수준이 상당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프런트가 제일 그래도 얼굴 마담이죠. 프런트도 이쁘고 시금. 저희가 시금 전문 용어로는 F&B라고 하거든요. F&B죠. 예. 푸드 앤 베버리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탑 1을 뽑자면 네네. 저는 워커힐 호텔 직원들이 참 미모, 외모가 뛰어나더라고요. 베테랑이시니까 이제 부총지배인까지 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한 번도 누락도 없이 올라갔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업앤다운이 있었고요. 제가 최초의 호텔에 강남에 그 서비스 레지던스였거든요. 오크우드. 네. 말을 해도 되는 거죠. 아니 말하셔도 되면 되고요. 지난 거니까 어차피. 오크우드. 현재 직업만 말 안 하면 돼요. 네네. 거기서 제가 프론트, 그다음에 세일즈의 레비뉴 매니저라고 그래서 수익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호텔은 정가가 없어요. 성수기 때는 이빨 올려서 받는 거고요. 비수기 때는 이빨이 내려갖고 방을 채우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했었어요. 방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싸게 해서 다 채우느냐, 비싸게 해서 어차피 10만 원짜리를 10방을 받나, 20만 원짜리를 5방을 받나, 50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조정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가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매니저 자리가 있는데 달콤한 유혹이 와서 한번 옮겼어요. 그게 반얀트리예요? 예. 거기서 개고생을. 그때 이직을 했을 땐 제가 생각한 게 저거였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대한민국 최상류층들이 가는 거니까 손님도 그런 분들이 오겠구나. 여긴 진상도 없고 매너 좋고 뭐 그런 분들이 오겠구나 했는데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금액만큼 더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들이 제가 평생 동안 못 보던 차들을 봤어요. 어디서 긁혀와서는 호텔에서 주차해서 긁혔다. 근데 CCTV를 보니까 흐리게 나오잖아요. 그걸 배상해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돈 몇 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양아치 같은 행동을. 지금도 그렇지만 저의 주 역할은 욕바지예요. 진상 처리죠. 그러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은 다 서비스업이 70%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있는 게 진상이 지금 도민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상을 받으면 거기서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가는 거예요. 호스테스들이 그 스트레스를 호빠 가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형들은 또 어디 가서 풀겠죠. 식당 아줌마는 마트 가서 하는 거고 마트 아줌마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하는 거고 어딘가는 끊겨야 되는데 이 서비스업이 그래서 힘든 건데 진상 중에 기억에 남는 손님이 막 뭐 컴플레인을 하셨어요. 컴플레인을 하고 자기 백을 들고 쫓아오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닌데 어린 여자가 샤넬백을 제가 들고 종종 걸음으로 갔어요. 트렁크에다 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었어요. 실고 트렁크를 이렇게 달는데 저한테 크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못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터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눌러야지 내려가니까. 그걸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직을 할 때 돈 몇 푼 뭐 직급 이거보다는 자기 자신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데 하는 게 최고인 게 아닌가를 지금은 알게 돼서 지금 현재 직장에서는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크우드 몇 개월, 반얀트리 몇 개월,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오크우드 한 12년, 반얀트리 1년, 지금 1년 반, 2년. 하루 일과하고 가장 바쁜 시간대가 언제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출근하면 전날 영업 상황을 보죠. 어큐펀시, 점유율이고요. 객실이 얼마 찾느냐, 몇 퍼센트 찾느냐를 보고 ADR, 객단가라고 하거든요. 한 방당 얼마씩 팔았냐, 그걸 보고 오늘 체크인은 몇 방인지, 체크아웃은 몇 방인지, 오늘 체크인 들어오시는 분 중에 VIP는 누군지, 그럼 VIP는 체크인 할 때 앞에서 또 제가 또 영접을 하고 그런 걸 보고 그다음에 오전에 이제 미팅을 하고 간단하게 순찰을 돌고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 간단하게 하고 가장 바쁜 시간 역시 아침이죠. 아침에 체크아웃 하면서 고객님들의 그 성토와 지난밤에 서비스가 어땠는지 그걸 다 듣고 뭐 가끔 진상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욕바지를 하면서 뭐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텔 요새 막 싸게 하는 앱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비행기 티켓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에서 사는 게 더 싸요. 왜냐하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대량 구매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걔는 도매가로 사는 거겠죠. 거기다 마진을 조금만 붙여서 팔면 직판하는 대한항공이나 그런 사람들 이제 소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싼 거죠. 그러니까 티켓을 여행사에서 싸는 원리처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앱이나 뭐 인터파크나 네. 쿠팡이 가격이 그전엔 호텔은 신비감이 있었는데 이제 다 까발라져 갖고 호텔 순위가 매겨져서 호텔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쪽을 말고 자기 쪽으로 직접 예약을 하는 걸 유도하고 있는 게 많아요. 상품도 있고 조식도 있고 그렇게 해서 패키지를 꾸미는 경우가 많죠. 어차피 얘네 커미션이나 후려치는 가격이나 이렇게 해서 받으면 이미지도 좋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점점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쪽 시장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양날의 검이죠.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점입니다. 방이 따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저는. 없고 네. 총지배인님은 있고. 총지배인님도 프론트에서 같이 계세요. 진짜로요? 비즈니스 호텔은요. 비즈니스 호텔. 엄청 마른 수건을 짠다고 그럴까? 너무 짠다. 예. 룸도 똑같죠? 크기나 뭐 이런 것도. 전 객실이 다 똑같습니다. 비즈니스 호텔의 효시는 포스코 옆에 있는 이비스. 맨 처음에 했을 때 사람들이 저게 호텔이냐? 높은 모텔이지? 근데 이게 반전이에요, 그냥. 어큐펀시 항상 100% 찍으면서 이제 호텔이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니고 저걸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구나. 그 전에는 호텔은 그냥 일본말 해도 되나요? 오너들의 가오다시 잡는 그 용도였어요. S의 삼성. SK의 워커힐. 뭐 가오다시 잡는 건 최고죠. 근데 이제는 이걸 운영해서 돈을 벌어라. 이걸로 이제 시장 환경이 바뀐 거죠. 그리고 실제 돈 벌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게 또 레드오션이 돼갖고 너무 많이 생겼어요.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뭐든지 제가 먹은 건 제 카드로 결제해야 되고 접대비가 아예 없어요. 진짜요? 예. 쿠폰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하물며 저희 택시 기사님들이 바카스를 이렇게 갖고 와요. 네. 이렇게 불러줘서 고맙다고. 받으면 안 돼요. 사규가. 엄청 보수적이고 너무하네. 팁도 노팁 정책이고 관리에 S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하더라고요. 직원이 몇 명이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구분을 해주세요. 몇 프로 몇 프로. 직원은 저희 호텔만 100명이고요. 반은 정규직이고 네. 반은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아, 아웃소싱이라는 아웃소싱. 거는 다른 이제 회사가 들어와서 이제 일하는 건데 주로 업종은 이제 하우스키핑, 보안 이쪽은 이제 저희 소속이 아니고 다른 회사 소속분들이 와서 일하는 거죠. 비용을 줄이려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쥐어짜는 거지. 뭐. 그렇죠. 무조건 인건비 아끼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룸수하고 네. 룸은 한 가격대 300실 되고요. 네네. 가격대는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주로 오는 손님이 평일 주말 기준 나눠서.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사업차 오는 일본인, 미국인, 외국인이 대다수고요. 주중에 주말에는 한국 사람으로 채워지죠. 연인이나 뭐 커플 그렇게 그렇게. 가족 애 하나 데리고 이렇게 불륜도 간단하게 한 30% 되고. 봤을 때 제 나이 또래에 손 붙잡고 다정하게 말하고 오는 부부는 분들은 아니야. 그건 부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이쯤에서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이거든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네. 문님이라고 1번 제대로 서비스업이라 나름의 꼴사나운 눈살 찌푸리는 광경들을 많이 보시거나 경험하셨을 텐데요. 완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제대로 경험한 눈살 찌푸리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최악의 진상은? 결혼기념일날 호텔에 왔어요. 연령대는 한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뭐 이렇게 적금 같은 걸 해서 온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호텔이 되게 럭셔리 호텔이어서 네네. 가격대가 비싸니까. 예. 객실에서 침대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나 욕실에서 머리카락 나왔나 그랬어요. 네. 갑자기 총지배인을 부르라 하더니만은 자기가 이거 뭐 한두 푼 하는 호텔도 아니고 비싼 네. 호텔인데 기분이 나빠서 환불을 받고 싶고 정신적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드리면 됩니까 했더니 자기가 결혼 기념일에 왔는데 앞으로 10년간 결혼 기념일마다 올 테니 자기 식사와 객실을 해달라. 시나리오를 써왔네. 드라마에 옛날에 배짜라시로 옷 벗잖아요. 빨개 네. 벗잖아요. 그 식으로. 여자가? 아니, 남자가 오. 프론트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외국 손님인데 고성을 그러니까 막 망신을 주려고 어. 한 거네. 나와 하면서 부총지배인이 나오셨는데 나와서 이제 옆에 끌고 가서 얘기하는데 다음번 투숙 한 번 하는 걸로 마무리됐는데 그때 부총지배인도 불쌍한 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머리가 하얘요. 염색을 왜 안 하세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한다고 그래서 염색을 안 하더라고. 그 나이 드신 분이 계속 굽신거리고 사과를 했죠. 그냥 하루 편하게 즐겁게 자고 나오면 되는 걸. 아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컴플레인을 한 30분, 1시간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물건 늘어지고. 자기도 피곤하겠다. 근데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와서 제가 받았죠. 연신 제가 뭐 하는 말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앞에 제 아들이 아유. 아빠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뭘 이렇게 빌고 있어? 그래서 그때 참 제가 마음이 아팠죠. 가슴이 아프셨겠네. 그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네. 호텔리어라는 업을 하시면서 정말 직업 선택에 후회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뭐 후회한 경험이라면 이렇게 진상 손님들 만나서 그죠. 힘들 때 아침에 출근하면서 간하고 쓸개 신발장에다 놓고 출근하고 밤에 찾을 때 뭐 항상 후회만 한 건 아니고요. 즐거웠던 기억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 원래 정식 질문인데 네. 기분 좋았다. 내가 진짜 호텔리어 잘했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 있으면 한 가지만 해주세요. 저는 늘 좋았고요. 거의 아침에 저는 저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라카에서 옷을 갈아입고 네네. 기분을 업해서 시작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만의 이제 의식을 치르고 항상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데 직원들하고 항상 많은 말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에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이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려고 솔직히 그 와이프보다 더 오래 있는 친구들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즐겁게 하고 제가 보람되고 즐거웠던 에피소드는 어떤 애기가 있었는데 테디베어가 없으면 못 자는 애예요. 하우스메이드가 모르고 린넨 치우면서 휩쓸려서 치운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울며 불며 그걸 꼭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12시가 넘어서 네. 린넨 창고에 가는데 린넨이 완전 수북하게 쌓여있죠. 네. 야, 다 벗자. 우통 다 벗고 우리가 다 찾자 해서 그걸 다 뒤져갖고 찾았어요. 맨 밑에 허름한 게 나왔어요. 그런 것도 맨 밑에 있어. 찾았더니 어머니가 울며 불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가자 했는데 가기 전에 한번 다시 뒤돌아봤더니 꺼내놓던 걸 다시 넣어놔야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또 집어넣었던 그런 게 보람찬 기억도 있습니다. 네 번째, 혹시 직업의 특성상 네. 나름의 직업병이 있다면 예를 들어 성형외과 의사의 경우 대충 훑어보고 견적이 얼마쯤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데 직업병 있으세요 혹시? 저는 직업 특성은 고객들 프라이버시를 자꾸 지켜드리려고 그러는 철저하게 이분이 나쁜 사람이든 뭐 깡패든 저희 손님이면은 외부에 노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배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가 허름하게 빨간 가디건 이렇게 홈드레스 입고 와갖고 우리 남편이 여기 자고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호텔 앞에 우리 차 있지 않냐. 그 이름을 쳤더니 있어요. 바로 열고 노 인포라고 써있는 거예요. 노 인포가 뭐냐면 노 인포메이션 해갖고 이 사람은 여기 투숙 중인 걸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말라예요. 많이 다녀본 놈이네. 내가 마음속으로는 당신 남편 저기서 어떤 여자랑 지금 자고 있습니다. 가서 잡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끝까지 저는 그런 분은 여기 투숙 중이지 않고요. 어떻게 쪽지 조그맣게 써서 이렇게 싹. 그러면 안 돼요. 핫한 난리죠. 그러면 안 돼요. 지켜줬는데 바보 같은 놈이 주차장에서 아줌마가 이렇게 숨어 꾸리고 있다가 있었구나. 잡혔어. 귀를 잡혀갖고 질질 끌리고 오는 거예요. 프론트로. 여자는 도망가고. 네,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냐? 없냐고 아까 거짓말 했냐? 근데 이 사람이 저기서부터 귀 끌려오면서 자꾸 X자로 저한테 X로 하면서 링크하고 X하고 막 난리 났다. 난리 났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처음 뵙는 분입니다. 오. 이런 분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갔는데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여자랑 온 거야. 정신 못 차렸네.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 허그하고 허그까지. 당신은 진정한 호텔리어라고. 지금 나는 근데 그래서 저는 오프리랜드님이 감을 못 잡겠어. 웃긴 분인지 진지한 분인지 마음이 썰렁한 분으로 합시다 그냥. 그냥 다섯 번째, 직업을 선택하시기 전에 꿈과 지금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생각하셨던 꿈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택하시기 전과 후의 꿈이 지금은 같으실 수도 있고 혹 다르실 수도 있을 텐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꿈. 개인적으로 꿈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노인분들이나 직업이 없을 때 약간 저임금이지만 그런 분들을 다 고용해갖고 일자리 주고. 예, 적적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제 앞길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월급쟁이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날이 온다면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네. 그다음 빅토로 안꽃님이라고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50대 50이고요. 네. 호텔이야말로 남녀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고 그죠. 여자 직원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도 공평하고. 공평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자도 야근하고 남자도 야근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내 연애는 많이 하시는지요? 이렇게 해주셨네. 사실 사내 연애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없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호텔리어라는 게 스케줄이 불규칙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내 연애가 많고 기본적으로 저도 저희 와이프가 학교 갓 졸업해갖고 갓 왔을 때 주판을 튕기기 전에 떡볶이하고 만두 사주면서 꼬셔갖고 아유. 많이 세이브하면서 결혼했습니다. 순진할 때 그냥 그렇죠. 깎아채셨네. 그렇죠. 잘한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실 것 같은데. 10년 안쪽으로 차이 납니다. 누나랑 사니까 너무 좋아 나는. 저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은 안 할 건데 한다 그러면 연상이랑 해요. 저도요. 결혼 초에 말이 좀 안 통했어요. 네. 제가 대학생 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친구들 보면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애들이 행복한 팀이 몇 팀 없어. 맞아. 알겠습니다. 그다음 초롱초롱 형제 맘님이 주부님 같아요. 3가지 주셨는데 남자가 영 적던데 월급이 약해서 올해 못 있나요? 맞습니다. 초봉이 약해요. 아. 그 남자 직원들이 월급이 작으니까 여자 직원들은 그걸 감내하면서 다닐 수 있는데 남자 직원들은 그런데 엔트리 레벨로 들어와서 네. 보통 전배가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프론트에 있다가 세일즈로도 가고 재경으로도 가고 하면 그리고 매니저가 되면 월급이 좀 상승폭이 커요. 그걸 못 견디는구나. 견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남자가 정년 근무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요. 이거는 호텔만의 케이스가 아니고 모든 일본에서 사기업도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일반 기업 기준이랑 똑같은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 이건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거고 호텔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데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승무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호텔 프런트에서 카지노 직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카지노 쪽이랑 저희랑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 직원 괜찮은데 하면서 그쪽에서 스카우트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자리서건 눈에 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는 호텔리어로 적합하다 아니면 적합하지 않다 하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인지요. 딱 보시면은. 호텔리어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애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거는 바이러스처럼 퍼진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일 힘들고 그런데 뒤에서 퉁퉁거리고 에이 그러면은 이게 전염이 돼요. 프론트는 팀 플레이어거든요. 축구처럼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것보다는 11명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애가 하나 껴버리면은 완전 미꾸라지가 버리는 것처럼 물을 흐려놓으니까. 저는 그런 직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교성이 있고 약간 예, 긍정적인 직원. 긍정적이고 어울릴 수 있는 직원은 좋겠네요. 예. 뉴타이퍼님이라는 분이 호텔과 모텔의 차이는 호텔과 모텔의 차이는 일단